네, 안녕하세요. 봉생철학관의 지우아빠입니다. 오늘은 한동훈 사주 운기를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법무부 장관님이죠. 그리고 좀 민주당 얘기를 좀 간략하게 드리고, 그 다음에 경찰분들 얘기를 좀 간략하게 드리고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오늘 이분께서 이렇게 민주당 의원들과 질의, 뭐 국정감사 이런 부분을 TV라든지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봤습니다. 상당히 정말 일당백, 그리고 논리 정연하게 이치에 맞게 이게 좀 설명을 하셨고요. 그 전보다는 조금 낫더라고요. 민주당 의원들은 질의하는 그런 부분들이 그 전에 원캉 정말 너무 코미디 같은 모습들을 많이 연출을 했었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낫다. 그러면서도 좀 윽박지르고 논리에 맞지 않는, 사리에 맞지 않는 그런 얘기들을 볼 때마다 정말 조금 혈압은 올랐었는데요. 그래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침착하고 차분하게 말씀을 잘해주시고 의사 전달을 잘해주신 것 같아서 그래도 사주 울로대로 운기대로 잘 흘러가는구나, 네,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제가 이분 사주 감정은 아마 뭐 징계를 받고 징계, 뭐 감찰, 그리고 법무연수원에 가시면서 자천당하시고 이럴 때 벌써 몇 년 전에 제가 감정을 해놨었습니다. 상당히 좀 울로가 요 힘든 부분만 벗어난다라면 상당히 높이 올라가고 좋아질 수 있다 라고 방송을 했었는데 그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운기가 한 8, 9년 정도는 살아 있습니다. 상당히 좀 좋은 운기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은영님 들어오셨네요. 참 역시 이 운기라는 거를 무시를 할 수가 없구나. 이것이 우리가 그런 말이 있습니다. 유약 겸하라. 이것이 좀 부드럽고 또 승질을 내고 화를 낸다고 해서 짜증을 내고 한다고 해서 정말 딱딱하고 강하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네, 한동훈 장관님, 네, K님 반갑습니다. 들어오셨네요. 한동훈 장관님 이렇게 뵈면서 좀 물론 조금 어떤 격앙된 모습은 보이지만 아주 뭐 차분한 모습은 아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흥분을 해가지고 이렇게 좀 언성이 높아진다거나 이런 모습까지는 아니더라 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 운기대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운기 좋은 분들은 우리가 돌리다 돌아온다 회전한다라고 합니다. 본인이 뿌려놓은 씨앗이 있기 때문에 우량 작물을 거둘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민주당은 오늘 역시도 그 한동훈 장관님한테 뭐 질의를 이렇게 하면서 자신들의 의사와 생각과 이런 것들에 맞지 않음으로써 또 흥분을 하는 모습, 거기에 본인들의 어떤 얘기만 한다든지 이런 모습들 참 변한 것이 없구나. 참 정치에 많은 실망을 하고 정치 기존에 정치하는 분들에게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님 같은 분들이 대권 주자로 이름이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는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견문발검이라 모기를 보고 칼을 뽑는 그런 모습들을 너무 많이 보여줬다는 거죠. 아니 모기향을 피우고 F킬러를 찾아야지 모기를 보고 이 정말 칼날이 섬뜩한 칼을 뽑으려고 하니 이 국민분들께서 그리고 너무 사소한 거에 목숨을 건다는 얘기입니다. 네, 굳이나 저렇게 강경하게 강하게 밀어붙이지 않아도 이해와 타협과 서로 이런 협의를 보면 되는데 꼭 오늘 살고 내일 안 살 것처럼 사람들이 그렇게
저렇게 하는 부분들, 많은 국민분들께서 아마 그런 부분이 참 짜증들이 나셨던 것 같습니다. 봉생이 보기에. 네. 아니, 어떻게 모기를 보고 모기향을 피울 생각을 해야지 칼을 뽑을 생각을 합니까? 그래서 아마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전형적인 소인배들, 정말 빨끈빨끈하는 모습들, 바로바로 나는 정의다, 너네는 이 정의 앞에서 너희들은 무릎을 꿇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오만과 독선, 어떤 선민성, 자신에게 상당히 자신들 외에는 그 누구도 선이 될 수 없다라는 그런 오만함. 제가 그 전부터 계속 얘기를 했었습니다. 뭐 지선 패배라든지 대선 패배라든지 이런 거는 말할 것도 없이 그 전부터 저런 모습을 보이고 저런 독선적인 모습을 보이고 저런 자만적인 모습을 보이고 하면 네메시스의 저주를 받는다라고도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참 이런 부분이 참 안타깝고요. 제가 그 한강 대학생분 그리고 이번 어떤 뭐 총경들 모임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상당히 경찰에 대한 불신, 불만, 의구심, 그리고 여러 가지로 어떤 특정 집단이나 특정 그룹으로 인해서 오늘도 이 묵묵히 일을 하시고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근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아마 대다수일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의 수사 결과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믿지 못하고 불신하고 정말 뭐 좀 비화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네. 물론 이제 사람이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일들을 이렇게 겪게 되잖아요. 물론 안 그러신 분들도 있습니다. 네, 안 그러신 분들 때문에 욕을 먹는 건데, 봉생 역시도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10년 정도. 아버지가, 제가 그 경찰분을 보고 참 아버지와 같다라는 생각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정말 뭐 이런 거는 방송에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고민도 나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어떤 다툼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흔하게 얘기하는 어떤 이런 파출소라는 곳을 갔었습니다. 근데 정말 이렇게 나이도 이렇게 좀 나이도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 중에서는. 그리고 또 머리도 희끗희끗 하셨던 기억이 나고요. 그분의 어떤 따뜻한 말 한마디, 그리고 좀 올바른 말 한마디, 그리고 꼭 처벌만을 목적에 두고 이렇게 일 처리를 하시려고 하지 않았던 부분들, 좋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 그리고 좀 마음을 좀 누그러뜨릴 수 있는 방법들, 얘기들, 교훈 삼을 수 있는 말씀들, 이런 얘기들을 해주시면서 제가 참 그런 분들만 계신다라면 그래도 대한민국 경찰분들이 욕먹을 일은 없을 텐데, 불신 사는 일은 없을 텐데, 정말 공정하고, 그리고 꼭 어떤 다툼이라든지 그로 인해서 누가 손해를 보고 누가 고통을 겪고 이런 것이 없이 결국은 그분의 어떤 말씀으로 인해서 좋게 편안하게 다 끝난 상황인데요. 그런 분들도 계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봉생은. 네. 그때 제가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돌아가신 아버지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이런 좀 현명하고 똑똑하시고 이렇게 좀 푸근하시고 인간적이시고 처벌만 목적을 두시고 이렇게 근무를 하시는 것이 아닌 부분을 보고 참 정말 멋지다, 정말 캡틴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가졌습니다. 어떤 몇몇 그룹이라든지 몇몇 집단으로 인해서 경찰분들 전체가 욕을 먹고 있는 부분들 참 안타깝습니다. 봉생이 보기에는. 네, 더 묵묵하게 열심히
자신의 일을 해나가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것이다. 라고 저는 바라고 있고 또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고생 많이 하십니다. 이분들, 경찰분들 고생 많이 하시고, 그리고 또 뭐 냉정하고 카리스마 있고, 정말 어떻게 보면 기계적으로 이렇게 일 처리하시는 분들도 있는 반면에 전후 사정 모든 얘기를 들어보시고, 또 거기에 합당하게 또 좋은 얘기를 해주시는 분들도 있고, 또 편안하게 원만하게 갈 수 있게 해주시는 분들도 있더라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무조건 색안경 끼고 나쁘게만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공정하게 일 처리하시려고 하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꼭 뭐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겠죠. 이게 뭐 문제도 아니고 사건도 아닌데 이걸 꼭 만들려고 한다든지, 더 나쁘게 이렇게 그 사람을 안 좋게 보이게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이제 그런 것들은 뭐 이제 뭐 말 그대로 사람 봐가면서 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또 대다수의 경찰분들이 오늘 지금 이 시간 이 순간에도 열심히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다. 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어제 류삼룡 이분 이렇게 좀 감정을 하면서 이렇게 좀 안 좋은 댓글들을 쓰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봉생이 또 겪었던, 느꼈던, 경험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덮어놓고 무조건 경찰 나쁘다, 안 좋은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이런 소리를 듣는 것이다, 이런 식의 얘기들을 많이 댓글을 써주셨는데, 네, 이런 부분이 안타까웠고, 그리고 어떤 특정 집단들,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그런 것이고, 또 그 중에서도 소수들만 또 그런 부분이니까 좀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또 잘해나가실 수 있게 또 응원을 해주시면 또 잘 하시지 않을까. 그리고 그 한강 그 대학생 고인이 되신 분 손모모 씨, 그분 제가 사주감정도 했었습니다. 어떠한 기운으로 인해서 이렇게 된 것이지, 이것이 뭐 음해하고 덥고 뭐 이럴 부분이 아니다. 이거는 제가 이렇게 재작년에 이렇게 또 올려놓은 영상이 있으니까, 작년이었나 아마 그랬을 겁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때도 제가 2차례에 걸쳐서 그분의 제가 영상을 올렸었습니다. 근데 결국 시간 지나도 봉생 말이 맞았잖아요. 네. 한참 시간이 지났는데도 뭐 하나 밝혀지는 거 없이 또 그런 걸 가지고 돌아가신 분 망자를 또 가지고 어떻게 보면 조회수라든지 뭐 자신들의 뭐 적중이라든지 자신들의 어떤 뭐 예지력을 정말 대도 않게 뭐가 보인다, 억울하단다, 뭐 어쩐다, 이렇게 헛소리하는 그런 업에, 이렇게 같은 업에 있지만은 참 정말 좀 많이, 네, 한심스러웠습니다. 봉생이 보기에는. 그래서 제가 오죽 답답하면 새벽 1시에 억울하시거나 정말 원망스럽고 정말 이승을 떠나지 못할 정도의 그런 부분이 있다라면 저에게 좀 와주십시오. 저에게 좀 들려주시고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라고까지 하고, 제가 또 정말 억울하면 오시라고 했는데 오시질 않더라고요. 우리는 또 이제 그런 거를 또 할 수가 있잖아요. 네, 망자를 또 부르고 죽은 귀신을 또 불러서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말을 또 이렇게 대신 전달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제가 아마 제 방송을 계속 시청해 주신 분들이라면 기억을 하실 겁니다. 이재명 씨 방송을 할 때 죽음의 그림자가 보인다, 어두컴컴한 긴 터널이 보인다, 막 이렇게 제가 방송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기억을 하실런지 모르겠지만은 제 방송을 계속 쭉 시청해 주신 분들이라면 아실 겁니다. 참 이런 부분들이 지금 계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예전에 호랑이한테 물려간다, 호랑이한테 홀리면은 뭐 정말 기절하거나 졸도한다,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살기라는 게 있습니다. 살기. 그런 살기가 있으면 화장실에서, 예전에는 화장실이 다 이렇게 밖에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호랑이가 뭐 한 5m고 10m 그 안에만 있으면 그 어떤 살기라든지 그 아우라를 해죠. 그 기운으로 인해서 사람이 졸도를 합니다. 화장실에 앉은 상황에서 그대로. 그 정도로 그 뿜어져 나오는 그 살기가 대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말을 하잖아요. 우스갯소리로. 항상 좋은 사람 만나고 좋은 기운을 쓰는 사람 옆에 있고, 운이 좋은 사람하고 사귀어라. 그리고 옆에 있도록 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운기가 안 좋은 사람 옆에 있으면 별의별 일을 다 당하는 겁니다. 별의별 일을. 그리고 별의별 일들이 다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게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데쳐먹은 사람인지 아닌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파악을 하고 만나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괜히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괜히.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참, 우리가 이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자꾸 뭐 돌아가신 분들도 사람 인원수를 세거나 뭐 친인척들이나 가족들이나 뭐 몇 명 죽었다, 몇 명 돌아가셨다, 몇 명 어떻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그런 말을 합니다. 줄초상 난다. 줄초상. 그런 말도 입 밖으로 이렇게 내지 말아라. 근데 이런 부분들은 지금 다 매스컴이고 뉴스에 나오는 거잖아요. 이게 또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네, 뭐 악담하는 것도 아니고 전혀 뭐 악감정이 있어서 말하는 건 아니지만은 이게 자꾸 부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에 빠져 죽은 자리에 계속 사람이 빠져 죽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말을 합니다. 기운이 안 좋거나 어떤 지배하려고 하거나 내 식대로 조종하려고 한다거나 뭐 내 뜻대로 하려고 한다거나 아주 무슨 이런 안 좋은 기운이 있는 사람 옆에는 있지 말아라. 나 역시도 탁해진다. 그래서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 뭔가 어떤 끌림이 있으시니까 보시는 거고, 댓글도 쓰시고, 사주감정도 받아주시는 거고, 전화도 주시는 거잖아요. 이게 기운이 청기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봉생은요, 아침 저녁으로 이 길을 가면서부터는 아침 저녁으로 청수 떠놓고 기도하고 수행합니다. 팔정도를 수행하고 있고요. 정말 올바르게 수행자가 가야 될 길을 가고 있습니다. 거기서 벗어나는 행동이나 어떤 뭐 우리가 술도 음식이라고 하지만 술이라든지 어떤 뭐 여자를 탐한다든지 아니면 뭐 이 길을 가면서 어떤 큰 욕심을 부린다든지 어떤 바른 말, 바른 행동, 또 나의 어떤 이런 정진 이런 걸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겁니다. 이 길을 가고부터는. 네. 네, 뭐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겁니다. 걱정하시지 마시고요. 봉생도 아침 저녁으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계속 기도를 드리고 있고요. 우리가 금방 이렇게 눈에 띄게 금방 효과가 나타난다면 좋겠죠. 저는 윤석열 대통령님 되시기 한 1년 6개월 전부터 제가 계속 기도를 드렸을 겁니다. 그래도 이런 분이, 물론 다 좋을 수는 없겠죠. 물론 성격도 있고, 욱하는 성격도 있고, 자존심도 있고, 깔끔한 성격이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분도 까탈스러운 보기와 틀리게, 외모와 틀리게 그런 부분이 다 있겠죠. 그렇지만 그래도 이런 분이 되는 게 오히려 국민들, 대한민국의 미래를 놓고 봤을 땐 더 낫겠다. 한 번은 브레이크를 걸고 가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이분을 위해서 기도를 여태까지 계속 하루도 쉼 없이, 봉생이 천일 기도가 7월 20일 날 끝났습니다.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런데도 매일 아침 저녁으로 기도를 드려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가 김진태 의원님 기도를 계속 드렸고, 그리고 제가 국태민안 천도제라는 거를 여러분들의 어떤 협조라든지 동참으로 인해서 십시일반으로 걷어서 국태민안 천도제도 지내드렸고, 그럼으로써 뭐 강원도에 계시는 분들, 뭐 원주에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뭐 김진태 의원님으로 인해서 다들 어부지리로 그 덕을 보신 거죠. 동생이 기도를 하고 국태민은 천도제도 지내드리고, 그리고 또 그날 6시까지 일을 진행을 하고, 또 8시부터 그 다음날 새벽 4시까지 또 무속인 분들 12분하고 정말 또 따로 일을 진행을 했었고요. 우리가 흔하게 얘기하는 제사를 쭉 지냈습니다. 네, 제사를 지냈었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로 좀 뒤숭숭하고 여러 가지로 좀 시끄러운 부분은 있는데요. 최소한 그래도 6개월 정도 지나서부터 여론조사라든지 뭐 이런 거를 이렇게 좀 합당하게 합리적으로 이렇게 하면은 뭐 전국에 뭐 5,000명, 6,000명을 대상으로 뭐 10,000명을 대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여론조사가 나오는 것 같으면은 좀 뭐 수긍을 하고 이해를 한다지만은 지금 뭐 그런 것들이 아니니까 네, 좀 편안하게 마음을 잡수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부활님, 경호님 반갑습니다. 다들 연옥님, 글룩님, 너무 우리가 급하게 먹는 밥이 체하고 얹힙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잡수고 차분하게 잡수고 이렇게 안심을 하고 계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네, 재영님, 하여튼 뭐 저는 경찰분들이 선하게 열심히 일하시는 경찰분들까지 욕을 먹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좀 안타까웠고, 민주당은 모기를 보고 칼을 뽑으려는 모습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정말 이런 심판을 내렸는데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저러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사실은 뭐 전당대회에 나왔다라고 해도 당대표로서 이재명 씨가 저는 사실을 됐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래야 떨어질 때 많이 아프다는 거고요. 박용진 같은 분이 사실은 정리정돈을 한 방에 딱 시킬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게 운기가 옹캉 안 좋기 때문에 이재명의 어떤 운기대로 흘러가지 않을까, 민주당은. 근데 박용진 이 정도 분 정도라면은 그래도 좀 희망이 있고, 모든 것들을 좀 정리정돈 시키고, 모든 것들을 좀 다 제자리로 어느 정도는 다 이렇게 좀 찾아갈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사주기운은 되더라고요, 봉생이 보기에. 근데 이것이 그렇게 됨으로써 상당히 돌아가겠구나, 민주당도. 힘겹고 어렵게 가시밭길을 가고 여러 가지로 좀 분열이 되고 쪼개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대통령 선거 전부터 제가 이런 방송을 했었습니다. 뭐 앞으로 지켜보시면 되겠죠, 어떻게 흘러가는지. 하여튼 뭐 오늘도 이렇게 또 저녁 시간을 할애해 드린 것 같아서 미안하고요. 다들 꿀잠 주무시고 편안하신 저녁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들 고맙고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봉생철학관의 지화빠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들 인사 나누셨죠? 다들 편안하신 저녁 시간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수패너분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어떻게 정말 뜻하지 않게 네, 어떻게 수패너가 되셔가지고 네, 항상 미안한 마음 뿐입니다. 제가 계시는 곳에 혹시나 방문을 하거나 출장을 가면 제가 커피 한 잔, 시원한 커피 한 잔 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들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봉생철학관의 지화빠입니다. 네, 지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한님, 제가 장명해드린 분입니다. 지한님. 네, 마음이 좀 편안하시고 좀 앞으로는 좀 편안하고 좋아지실 겁니다. 지한님. 네, 이름이 엄청나게 중성스럽고 엄청나게 활력이 돌고 편안하고 푸근하고 불러주는 사람도 활기가 나고 듣는 사람도 기분이 좋고 머리서부터 타고 들어갑니다. 좋은 기운들이. 이름은 중개소입니다. 핸드폰 중개소. 핸드폰 중개소가 잘 터져야 통화도 잘 되니까 네, 그동안에 좀
스트레스 받고 힘들으셨던 거 다 편안하고 좋아지실 겁니다. 하여튼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다들 편안하신 시간 되시고 꿀잠 주무십시오. 감사합니다.